1970년 11월 13일 노동자 전태일 분신. (2004년 2월 14일) 노동자 박일수 분신. (34년을) 넘어 여전히 노동자의 유서와 만나는 시대. 전태일은 아직 우리 곁에 살아있다. 서울의 한복판 물레동 일대에는 이른바 마치코바라 불리는 소규모 금속가공 공장들이 밀집해 있다. 비좁은 공간에서 기계들을 다루는 노동자들은 사고에 쉽게 노출된다. 하지만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안전장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풀려 있었다. 이론적으로 안전장치가 돼야 된다고 그러지만 이런 조그만 회사에서는 개수를 한 개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안전장치를 다 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담보가 돼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걸리지요. 그런데 현실이니까.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에 평균 160만 원, 4대 보험 적용도 받지 못한다. 그래도 노동자들은 물량이 있어 기계가 돌아가는 것이 다행이라고 말한다. 사업할 때 우리는 이제 하청을 받는 그런 수준이니까 그만큼 일도 많이 이제 안 나오고, 물론 이제 우리 좀 대기업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 못마땅하죠. 근데 뭐 자기들 욕심도 있겠지만은 이제 우리하고 비교가 되니까. 아파트형 공장 안에 수백 개 영세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성수동 일대. 한 인쇄 공장에서는 야간 작업이 한창이다. 하루 종일 멈추지 않는 기계 소음에 코를 찌르는 약품 냄새. 올해로 10년 넘게 인쇄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고현우 씨는 10년 전보다 작업 환경은 달라졌지만 노동 강도는 더 나빠지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중금속 성분의 잉크와 본드 등 위험한 약품에 노출돼 있는 인쇄 노동자들. 하지만 정작 아무도 자신들의 노동 현실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회.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보다 대기업 노동자들 중심의 노동운동 흐름에 대해 그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비정규직이나 영세 사업장에 다니는 노동자들의 수가 훨씬 더 많은데, 근데 그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그 이슈로 이렇게 맨날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것을 보면은 대기업 노동자들 중심으로 기준으로 한 그들만의 어떠한 요구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떠한 그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 자체도 이런 얘기는 이렇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다가 끌고 가는 그러한 그 노동조합 그런 그 싸움들, 이런 것들이 어떨 때는 보면 우리하고는 좀 상관이 없다, 뭐 막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느낄 때도 많은데, 이런 것이 사실은 좀 이제 서글픈 거죠. 수출 증대를 위한 산업 여건으로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강요했던 70년대. 노동자들의 희생을 발판 삼아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냈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오히려 더 피폐해져 갔다. 올해 125억 달러 수출 목표 달성을 굳게 해방 후 40여 년간 억눌려왔던 욕구는 80년 민주화의 흐름 속에 비로소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87년 여름 전국 1000여 개가 넘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노동자 대투쟁. 기존의 노조 수보다 87년 한 해 동안 더 많은 수의 노조가 건설됐지만 노조 조직률 12%, 거기에서 멈추고 말았다. 노동자들의 대표단체로 민주노총이 합법화된 것이 98년. 노동운동은 노조 결성이나 운영이 상대적으로 쉬웠던 대기업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지불 능력이 있는 대기업과 영세 사업장 간의 격차는 그대로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로 이어졌다. 노조를 갖지 못한 비정규직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기업과 중소 영세 사업장 간의 노동자 간 임금 격차는 2004년 현재 월 평균 임금 294만 원과 162만 원으로 벌어졌고, 비정규직의 임금 역시 정규직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노동자들 간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그것은 힘을 가진
대기업 노동자들이 너무 많은 걸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껏 주류 언론을 통해 들어왔던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노동자 간 양극화의 문제는 한쪽에 대한 부당한 차별의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영세한 하청 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과연 과로사로 쓰러질 정도의 장시간 고위험 노동을 감수해야 하는 대기업 노동자들의 탓일까요? 더구나 고용 유연화와 저임금만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기업과 이를 뒷받침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 속에서 대기업 노동자의 양보가 과연 올바른 해결 방법일까요? 전태일문학상 운영위원회 11월 3일 전태일 34주기를 열흘 앞두고 전태일 문학상 시상식 등 기념 행사가 열렸다. 정말 부도하네. 행사장에 등장한 대형 풀빵. 그 속에서 사람들은 전태일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 그는 점심을 굶고 있는 시다들에게 버스값을 털어서 1원짜리 풀빵을 사주고 청계천 육가부터 도봉산까지 2-3시간을 걸어 다녔다. 이제 노동운동이 무엇을 고민할 것인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로서 새롭게 고민을 시작하고 있는 한 노동자를 만났다. 현대자동차 노조조합원 하부영 씨. 이 길로 출근한 게 26년째인데 참 세월도 많이 지나갔지만 공장도 많이 컸죠. 제가 입사했을 때는 이쪽에 버스트럭 공장, 이쪽 1공장 하나, 이 공장 2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 두 공장에서 돈 벌어가지고 2공장 짓고 3공장, 4공장, 아산공장, 전주공장, 뭐 해외공장까지 다 졌으니까 현대자동차도 엄청나게 컸죠. 신차 개발 시 생산 현장과 기술 부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그는 과장 진급까지 반납하며 조합원으로 남았다. 노조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지표였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조국 군대와의 기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조국 군대의 기수로 77년도 공고 실습생으로 입사를 했고요. 현장에서 그때 일을 하고 주야간 근무를 한 8년 정도 했습니다. 8년 정도 하다가 근대화의 기수보다 공돌이란 이름이 더 익숙했던 그는 10년이 지나서야 노동자란 이름을 되찾았다. 87년 노조를 만들면서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았다는 하부영 씨. 2000년 노조 부위원장으로 수배와 투옥을 경험했던 그는 최근 대기업 노조에 쏟아지는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노동조합을 만든 궁극적인 목표가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운동인데 지금까지 노조를 만들어서 17년 동안 우리 조합원들, 대공장 노조 조합원들을 위해서 싸워오지 않았느냐. 결국 임금 인상 투쟁을 한다 손 치더라도 조직화된 노동자 12%한테만 해당이 됐던 얘기고 조직화되지 못했던 88%는 그 임금 인상에서 완전히 소외돼 있으니 소외돼 있는 데에다가 임금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는 임금 협상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98년 IMF 이후부터는 쟤들의 투쟁이 우리들의 삶의 질과는 관계없다 이러면서 외면당하고 그것이 전체 국민들로부터는 고립당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사회 일부에서 자신을 노동귀족이라 부르는 것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과로사로 죽어가는 동료들을 안타깝게 지켜봐야 했던 하부영 씨.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벌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노동자의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임금 인상만으로는 더 이상 노동자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의료비 많이 들지요. 사교육비 많이 들지요.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지요.
임금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공장에 와서 또 임금 인상 투쟁을 해야 되고, 이런 노사관계 속에서 풀릴 수 없는 숙제를 풀 수 있는 길은 정부가 사회보장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을 해야 된다. 의료, 교육, 그 다음에 노후생활 문제,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생계비를 줄여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 않는 한은 우리 사회 전반에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똑같은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노동자들 간의 격차, 그로 인한 연대의 상실이다. 다른 노동자들의 고통을 얼마나 진심으로 함께하고자 했는가. 그는 먼저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대의명분상 밖으로는 그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 뭐 납품단가 보장, 그 현금 결제 이런 대의명분 있는 요구를 했지만 임금 협상 결과를 놓고 보면은 결국 대공장 우리 조합원들의 임금 인상 수준으로 머물고, 또 임금 인상 결과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정규직이 10만 원 오르면은 비정규직은 7만 원밖에 안 오르고, 결국 임금 격차는 3만 원이 더 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 형식적인 요구와 투쟁이 아니고 실제 앞으로는 그 비정규직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10만 원 인상한다면 그 대공장 노조는 7만 원 인상을 해서 그 3만 원의 추가 인상을 통해서 격차와 차별을 줄여나가는 이런 연대임금 전략으로 바꿔야 되겠다. 요즘 17년 전 노조를 만들 때 심정이라고 말하는 하부영 씨. 대공장 노조가 가지고 있는 그 숙제를 풀어보자 하는 생각으로 여러 명이 모여서 그 토론회를 합니다. 지난주에 전체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세미나를 가졌고, 오늘은 우리 기득권을 양보하고 우리 기득권을 깎으면서 저들과 함께 가야 되는 거냐. 이것은 이제 자본이나 현재 언론에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고, 실제 대공장 노조나 정규직 노조에서 그 주장하는 것은 우리 임금을 깎고 양보한다 손 치더라도 88%의 미조직 노동자,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한테 분배되거나 갈라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새로 바꿔서 이 정규직 노조만 그 특혜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또 그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88%의 미조직 노동자들도 공정하게 분배가 되거나 임금이 인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은 우리는 그 시스템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 임금의 대부분이 투입되고 있는 부동산, 집값의 문제를 좀 그 절반 이상 가격으로 낮춰서 노동자들한테 공급해보자든지, 사교육비 문제, 의료보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전체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의제를, 사회적 의제를 삼아서 기업이나 정부보다 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국민들의 고통 속에 있는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서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그래도 큰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이 정도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뭐 어렵고 힘들고 과로사로 죽어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거리 있는데 나도 과로사로 죽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람들까지 있는 정도니까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노동조합 운동으로 바꿔나가야 되지요. 우리도 그런 점을 많이 반성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그런 고민들을 뭐 하는 단위들이 서서히 생겨나고 있으니까 얼마 안 가서 우리 노동조합들도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노동조합이 아니고, 그 전체 국민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동운동을 곧 해낼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 중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줄 노조를 가진 노동자는 겨우 12%에 불과합니다. 12%의 힘조차 자본과 권력 앞에 무력한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조직된 12%의 노동자들,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힘의 우위에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홀로인가, 연대인가 라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 시대에 남의 고통을 돌아보고 배려할 여유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88%의 노동자들에 대한 불의와 차별을 용인한다면
어떠한 사회 정의도 요구할 수 없을 것이며 그 불의와 차별은 결국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과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34년 전 전태일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불의와 불평등에 저항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간의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경제 동물의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